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3월 11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돈 선거 우려가 커지면서 선관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경북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현금 10만 원을 주고 또 길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1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적발돼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상 후보자가 10만 원을 줬어. 그걸 결국만 바로 고발했다는 거야. 검찰에서 조사 받을 적 있죠. 또 산림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조합원 137명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5천 원가량의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월 11일로 예정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경북에서는 19건, 대구에서는 2건이 선관위에 적발돼 경고와 고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 등 3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과열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 운동을 제한하면서 특히 돈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직접 조합원을 만나서 1대1로 교환한 경우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저희들이 정보 수집이나 정황을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더 많거든요.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정선거 지원단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후보자로부터 신고 제보 요원을 추천받아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돈 선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가 오늘 엑스코에서 치러져 대구시당 위원장에는 현 달성군 위원장인 조기석 씨가 선출됐고 경북도당 위원장에는 전 도당 위원장인 오중기 씨가 선출됐습니다. 오늘 투표는 대의원 현장 투표와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ARS 투표 결과를 합산해 현장에서 바로 당선인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시도당 위원장 선거 뒤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지원, 이인영, 문재인 후보가 엑스코에서 마지막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달과는 달리 오늘도 대구의 낮 기온이 6도가량 오르는 등 이번 달에는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년으로 치면 2월 중순의 날씨라는데요. 이 봄 같은 날씨에 울상 짓는 곳들이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3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 영남 최대의 겨울 축제장으로 떠올랐던 안동 암산유원지. 올해는 빙어 낚는 한겨울 강태공들도 썰매 타는 아이들도 확 줄었습니다. 1km가 넘는 구간, 단단한 빙지를 자랑했던 이곳 얼음이 평년보다 얇아져 현재 일부 구간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얼음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암산 얼음축제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안전검사 결과 얼음 사이로 물이 새고 일부 구간은 10cm 정도로 얼음이 얇아졌기 때문 인근 상인들은 한숨 짓고 있습니다. 많이 줄긴 했죠. 5분의 1, 4분의 1, 그 정도. 바글바글했죠, 바글바글. 날씨 탓을 하는 곳은 또 있습니다. 한참 수확기를 맞은 딸기 농가인데요. 기온은 높고 해가 없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퍼런 딸기들만 줄줄이 달렸습니다. 이 농가는 전년 대비 수확량이 20% 줄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흘에 이겠고 이틀 사흘 더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삭아삭하는 맛이 있거든. 겨울에는 집은 물렁하고. 신년 한파가 반짝 몰아친 1월 초 이후 2월 중순에 초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평년보다 3, 4도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기상대는 내일 비 또는 눈이 그친 뒤 일시적으로 평년 기온으로 낮아지다 다음 절기인 입춘까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요즘 연말 정산이 그야말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바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급기야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선책을 만들어 소급 적용까지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봉희님께서는 이런 틈을 타서 사이버 금융범죄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 환급 내역 안내나 신용카드 소득 공제용 사용 내역 안내 등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스믹심 방지 앱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나 경찰서에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할 만한 장소인 대구 근대역사관을 김대근 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에서는 대구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요. 또 사랑방 영화제가 열리고 있어 다음 달 1일까지 선착순 40명씩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다양한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용재님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2014 한국관광의 별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경북 지역에는 안동 하회마을과 청송군 송소고택, 포항의 죽도시장, 그리고 경주의 밀레니엄파크 라궁 등이 있다고 합니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아이들과의 추억을 하나 더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이 큰데요. 엠벤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CCTV 설치 여부보다는 교사 인원 보충, 보육교사 자질 함양 교육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를 선택했고요. 보호자의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6.7%에 불과했습니다. 성기철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잡지 않으면 감시를 아무리 한들 아이들의 불안감이 없어질까요? 라고 지적했고, 예전에 우리 아이도 어린이집에 안 가려고 할 때 알아봤어야 했다라는 내용과 CCTV가 만사는 아니다, 인격 함양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헬멧에 CCTV를 달고 있는 웃지 못할 그림도 있었는데요. 최근 여야가 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CCTV만 설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의견들 잘 수렴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정미옥이었습니다. 칠곡군은 진주교대 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칠곡군 외관의 금무봉에서 1억 3천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지층에서 초식공룡으로 보이는 공룡 화석과 함께 나무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질유산연구소는 1억 3천만 년 전 칠곡 일대에 나무고사리 숲이 있었고 이를 먹는 초식공룡이 살았다는 증거라며 이곳이 중생대 생태계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화석산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114 대구 경북지사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대구의 아파트 매매 시장은 서구가 0.72%, 수성구 0.49%, 동구 0.22% 오르는 등 평균 0.2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시장도 평균 0.22% 오른 가운데 수성구가 0.4% 상승해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 아파트 거래 시장은 지난해 연말까지 관망세가 이어오다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최근 호가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5월 전국의 17,000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구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56%로 지난 2012년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반면 경북의 경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2년 61.8%에서 2014년 64.1%로 2년 만에 2.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영동 영천 구간을 비롯해 전국 578km 구간에 야간 빗길에도 잘 보이는 차선을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야간 빗길에도 잘 보이는 차선 설치가 끝난 서울 대전 137km 구간에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야간 교통사고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풍작으로 값 하락이 우려되는 곶감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상주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 선물용으로 곶감 홍보 판촉 활동을 펼칩니다. 자매 결연 기관인 부산 연제구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 등 6개 지자체와 직거래 행사를 갖고 출향인을 대상으로도 사전 주문을 받아 상주 곶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현장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올해 기계와 장비, 금속, 사무관리 등 8개 훈련 직종에 98개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16개 훈련 과정을 통해서 520명의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82개 훈련 과정을 통해 2,600여 명의 재직자 향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